인터넷 투자 정보? 유튜브? 종목 토론방? 넘쳐나는 투자 정보, 대체 어떤 정보를 봐야 하지? 재테크존! 당신을 위한 투자 정보가 한 곳에! SBS 비즈 재테크존에선 실시간 투자 정보도 볼 수 있지, 1:1 종목 상담도 가능하지, 기업 탐방 리포트도 보여주지, 심지어 무료! 함께 가요 수익 꽃길로 재테크존과 함께! 검색창에 재테크존을 검색하세요. 중국의 부양책과 관련한 수혜주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또 다른 증시 이슈 확인해보죠. 이번 주 한국거래소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 정책의 후속 조치이기도 한데요.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었지만 편입 여부에 따라서 주가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이 편입됐는지 코리아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 조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국내 증시의 저평가 해소 일환인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코스피 67곳, 코스닥 33곳, 총 100곳이 선정됐는데요. 지수 편입 종목은 총 9개로 분류, 산업군별로는 정보기술 24곳, 산업재 20곳, 헬스케어 12곳으로 이들 업종이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IT 업종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됐고, 산업재 업종에서는 H&M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헬스케어에는 셀트리온과 한미약품이, 금융업종에선 신한지주, 삼성화재, 메리츠 금융지주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렇다면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 올해 어떤 주가 흐름을 나타냈을까요? 주요 종목들의 주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연초 대비 주가가 120% 넘게 오른 종목도 있는 반면 포스코 DX처럼 50% 이상 하락한 종목도 존재하는 등 들쭉날쭉한 모습입니다. 이제 밸류업 지수는 전산 테스트가 완료되는 30일부터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실시간 지수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밸류업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혜주는 누가 될까요? 잠시 후 5스타와 함께 자세한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주요 종목들 만나봤는데요. 사실 이번 발표 이후 시장의 반응은 냉담한 모습입니다. 구성 종목의 선정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한국거래소는 연내 종목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먼저 이번 밸류업 지수 편입 종목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된 건가요? 일단 거래소에서는 각 종목들의 시장 대표성, 그리고 수익성, 주주 환원 정책, 시장 평가, 그리고 자본 효율성을 들여다본 이후에 이후 100종목을 좀 구성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특히 주주 이익과 기업 가치 제고를 통해서 증시를 부양한다는 이 밸류업 취지가 있는데 이에 맞춰서 주가 순 자산 비율 그리고 자기 자본 이익률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일단 밸류업 지수는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의 원년인 올해부터 기준을 삼아서 1000포인트로 산정을 했고요. 구성 종목은 매년 6월 달에 성과 평가를 거쳐서 변경을 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30일부터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실시간 지수를 제공을 하고 11월 중에 이제 지수 선물과 상장 지수 펀드도 상장을 할 예정인데요. 문제는 지금 산정된 기업들을 가지고 주주 가치 환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다뤄봐야 되는데 단순히 수치만 갖고 결정되었다라는 부정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주주 환원에 대한 진정성의 물음표를 좀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지수 발표 이후 외국계 투자은행들 역시 혹평을 쏟아내면서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증시 부양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지 못해서 아쉽기도 합니다. 앞으로 시장의 위치 정리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단기로는 부양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제한적일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변화가 있으면서 약발이 좀 먹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일단 코리아 그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되니까 스위스 UBS에서 뭐라 그랬냐면 100개 종목을 보고 정말 할 말을 잃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밸류업 지수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거의 한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럼 반도체 일부 종목들까지 얘기를 하면 거의 35% 이상 차지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밸류업 지수가 결국 반도체 지수랑 뭐 크게 별반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런 개념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KB은행이나 하나금융지주나 SK텔레콤 이런 종목들이 빠진 거는 참 의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밸류업 지수가 일단 발표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경험을 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게 될 텐데 저는 그중에서는 그래도 반도체 쪽이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특히 KB금융, 하나금융지주 같은 밸류업 우등생 종목들이 제외되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수 발표 당일에만 이 종목들이 하락하고 또 이후에는 오히려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매수 기회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밸류업 지수 탈락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연히 밸류업 지수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이 되었던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가 탈락하면서 이 거래일 동안 한 6에서 7%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이후에 바로 반등하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밸류업 지수가 혹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종하는 펀드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밸류업 지수 발표 이후에 재진입을 위해서 또 강도 높은 주주 환원 정책을 이 기업들이 발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주가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접근하실 분들은 9월 25일 저점을 지지라인으로 삼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밸류업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 역시 천차만별이라 투자 전략을 세우기가 쉽지 않죠. 사실 지금 당장 밸류업 효과는 미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수에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면서 밸류업 종목 주가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하는데 관련해서 가장 주목할 섹터 세 분이 엄선해 주셨습니다. 확인해 보죠. 네, 김영구 대표는 헬스케어와 IT, 그리고 김태훈 대표는 소비재 업종, 그리고 김호영 대표는 엔터주를 선택해 주셨는데 김영구 대표님 헬스케어하고 IT요. 네, 일단은 돈이 패시브 자금이든 뭐든 이제 돈이 모이려면 결국은 큰 사이즈로 모일 겁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기본으로 몰려들게 될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30% 이상이 그거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에 패시브 자금이 몰리는 쪽으로 우리들도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고 낙폭과대에 따른 반도체 지수의 그 하락, 반도체의 하락 이것으로 인해서 반도체의 겨울이 아니라 반도체의 봄이 다시 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전, 하이닉스 하나를 덧붙인다면 영업이익률 50%를 5년 이상 고수하고 있는 HPSP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둬도 충분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헬스케어 텍 쪽에서는 역시 변함없는 실적을 자랑하는 기업들이죠. 파마리서치, 메디톡스, 케어젠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순항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김태훈 대표님은 소비재 업종이요. 네, 그렇습니다. 저가 이번에도 다른 대표님들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네. 일단 밸류업 기대감이 반영된 섹터는 금융업종 그리고 지수사가 가장 크게 주가 상승 반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섹터는 그동안 밸류업과 관련해서 주목받지 못했던 섹터 이런 섹터들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중에서도 소비재 업종은 밸류업 관련해서 한 번도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재 업종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도 최근 중국 경기 부양책 이슈가 같이 엮여 있는 FNF를 가장 눈여겨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FNF는 실적 대비 낮은 PER과 그리고 과도한 조정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이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단기 박스권 돌파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 최근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초입에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 강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호영 대표님은 이제 엔터주 선택해 주셨는데 사실 이번에 밸류업 지수 발표 이후 이제 엔터주들이 좀 반등세를 보여줬잖아요. 기대를 가져도 좋은 거예요? 앞서 김태현 대표님이 설명해 주신 네. 대로 중국 경기부양책 수혜주로 이제 SM을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이 지금 현재 밸류업 프로그램과 함께 맞물려서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 반토막이 난 그 상태인데요. 이 자체만으로도 저가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에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데 일단은 프로젝트화하고 있는 신인 데뷔 모멘텀이 있고요. 주력 아티스트인 에스파의 컴백 스케줄이 잡혀 있는데 무엇보다도 겨울 시즌이 되면은 엔터주들의 성수기가 도래를 합니다. 이런 계절적인 부분 요인들도 살펴본다면 SM의 반등폭이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가장 많이 있다고 봅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번 주 마지막 이슈 만나볼까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해서 업황 풍향계로 불리는 미국 마이크론이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향후 가이던스 역시 낙관적으로 제시하면서 자신감을 보여줬죠. 네, 그렇습니다.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요. 다음 분기 매출액 가이던스로는 시장 예상치인 83억 달러를 초과하는 85에서 89억 달러를 제시했고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 역시 1.68에서 1.82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1.52달러를 초과하는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마이크론이 이렇게 자신 있는 가이던스를 발표한 배경에는 2025년 HBM이 이미 완판되었다는 점, 그리고 PC와 스마트폰에서 온디바이스 AI 장비들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DRAM 수요가 역시 증가할 것이라는 점, 이런 점 등을 요인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실적과 가이던스는 사실은 시장 예상치를 조금 소폭 상회하는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마이크론 주가가 그동안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마이크론 실적 발표로 국내 반도체주 역시 이제 모처럼 화색이 돌았는데 그동안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그 반도체 겨울론 업황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네네네. 이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 이제 기우라고 봐도 괜찮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기우라고 보여지고요. 예.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봄이 다시 온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우량주를 좋아한다면 수익률 측면에서는 하이닉스고, 그다음에 안정성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다, 이렇게 봤고, 그다음에 중소형주들 쪽에서는 HPSP가 좋은 이유는 50%의 영업이익률을 5년 이상 보였다. 이것만 봐도 낙폭과대에서 살아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호전은 앞으로도 우리 그 반도체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 자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마이크론 실적 발표로 반도체주를 둘러싼 우려가 조금 해소되긴 했지만 10월부터 시작될 국내 상장사들 실적 발표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당장 10월 둘째 주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한창 좋았을 때보다 많이 좀 조정이 됐는데요. 일단 수치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시장 컨센서스는 각각 81조 4,500억 그리고 11조 2천억 원. 매출 전망치는 전분기 대비해서 10%,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증가한 수치고요. 영업이익 추정치는 전분기보다는 7.5%, 전년 동기보다는 361% 정도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 수치가 비록 놀라운 수치긴 하지만 앞서 높은 기대감이 있었던 7월에서 8월에 나온 실적 전망을 기준으로 집계한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13조 원이었기 때문에 약 3조 원가량은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SK하이닉스 역시 3분기 매출액이 약 17조 원가량 128억 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상 처음으로 인텔을 제치고 글로벌 매출 3위로 도약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6조 8천억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역대급 실적을 거둔 지난 분기보다도 훨씬 더 늘어난 26.2% 정도 늘어난 수준입니다. 자, 일단은 3분기 추정치가 역대 매출 그리고 역대 영업이익을 모두 다 뛰어넘는 셈이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7월에서 8월 시장이 예상했던 컨센서스 7조 3천억이라는 영업이익보다는 조금 하향된 3.8% 정도 감소한 수치로 지금 잠정 집계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았던 시장 기대감이 눈높이가 낮아지면서 이 실적 잠정치가 하향 조정된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반도체주가 앞으로 어떤 주가 행보를 그려나갈까요? 지금의 반등이 반짝 상승으로 그치게 될지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펼치게 될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에 SBS 비즈 증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남은 하반기 반도체주가 다시 주도주로 복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에 근소한 차이로 반등 지속과 함께 주도주로의 복귀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앞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고 있는 반도체주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세 분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죠. 네, 김용구 대표님은 줍줍을 시작할 때다. 김태훈 대표님은 반등은 하겠지만 제한적이다. 김호영 대표님은 반짝 반등이 아니라 매직 구간이다. 저 의견이 좀 엇갈렸는데 김태훈 대표님은 보수적이시네요. 네, 예. 뭐 그렇지만 반등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반도체 반등할 겁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주도주 업종까지 올라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업종이 7월부터 엄청난 낙폭을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세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반도체 업황과 실적에 대한 견해는 사실 이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HBM과 D램의 수요는 당분간은 여전히 견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이클이 전환되어서 상승해서 올라가는 초입의 단계는 지나고 이제는 사이클이 호황으로 가는 그 단계에 지금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주도 업종으로 복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바이고요. 일단 접근하실 분들은 신규로는 중장기 접근보다는 단기 또는 스윙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반등하는 구간에서 적절한 비중 조절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호영 대표님 그동안 이제 반도체주 좀 지금이 매수기에다란 말 많이 주셨는데 이제는 매집 구간이다. 지난번 이제 예. 방송에서도 제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매집 구간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걸 고민할 때가 아니고 지금 사야 할 때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네. 그간 반도체주에 대한 시각이 너무 부정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점 대비해서 40%의 낙폭을 기록하는 동안에 시간이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많이 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반도체는 침체기에 접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 침체기에 접어든다고 해도 그렇게 그 시간이 길지는 않을 겁니다. 얼마 전에 모건 스탠리의 이제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9월 19일자 보고서, 9월 19일에 보도됐던 이것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이제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죠. 근데 그 정작 모건 스탠리는 지금 선행매매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매도를 해놓고 안 좋은 보고서를 냈다라는 거죠. 매도를 했으니까 주가를 더 밀어내기 위해서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 이럴 정도로 지금 이 보고서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약해요. 왜냐하면 모건 스탠리는 같은 업종에 있는 TSMC는 앞으로 생산량을 더욱더 증가시킬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내용이고요. 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 예상이 그만큼 안 좋았는데 뛰어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요 자체는 견조한데 문제는 이거죠. 지금까지 성장했었던 실적 성장의 폭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인데 성장폭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업종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한 번에 화끈한 성장을 보여주고 나서 그 구간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일단은 사고 있을 때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이제 이틀 동안 상승폭이 한 12%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은 반짝 상승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고 그냥 말 그대로의 상승입니다. 12% SK 하이닉스가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한 달치의 상승폭을 다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한 번의 수익 실현 구간이 맞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기회가 또 오는데 앞서서 잠정 실적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잠정 실적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은 단기적인 고점이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매집 구간을 노려보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용구 대표님도 이제 반도체주 이제는 접근해도 된다라는 의견이신데 어떤 네, 전략이 맞습니다. 필요할까요?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제가 별로라고 그동안에 계속 그래요. 얘기를 해왔었어요. 예, 맞아요. 예. 근데 제가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모건 스탠리가 그렇게 그 겨울론 얘기하면서 나온 얘기를 듣고 야 이건 시점이다. 아. 9월 25일부터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그때부터 제가 오히려 사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라. 좋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하이닉스의 뭐 HBM 그 3 12단 제품들이 이제 앞으로 출시가 되면서 또 납품을 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D램과 HBM 쪽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한다면 이건 뭐 낙폭과대의 저점에서 주가 싸지. 그다음에 한마디로 업황 붙이지. 이거 못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사 들어가는 게 맞다. 그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모건 스탠리의 이번 보고서는 실패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봄이 오는 거니까 차분히 매집해 두시면 요번에 그 김용희 대표 얘기대로 살짝 또 조정을 받을 때 그때 또 모아 가시면 여러분들에게 자금마치 좀 풍성한 자금이 만들어지는 그런 쪽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식은 물론 돈 되는 재테크 정보 검색창에서 재테크존을 검색하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 필살기를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breaking barriers, I keep on crushing it till I am done. I didn't get here by accident, no, I've been gunning it since I was young. 오늘의 투자 정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해 보세요.